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 국민 노릇하기 참 힘듭니다. 특히 그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웬만한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할 정도로 이 참 그 논란이 아주 복잡합니다. 좀 쉴만하면 또 새로운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고 말입니다. 최근엔 바로 이 사진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죠. 이른바 뭐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이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와 같은 법리적인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 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그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헌법 제 71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탄핵 소추가 됐고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을 탄핵 심리를 할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여섯 명이란 말이죠. 지금 세 자리가 공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양 진영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게 논란이 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는 좀 근본적인 그런 그 헌법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권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 탄핵 소추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사고죠, 사고. 권위가 아니고 사고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권한 대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권한 대행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에 그냥 대행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 그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은 해석의 문제인데, 이 해석이 지금 진영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안 된다. 권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즉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그것은 권위이고, 그 권위된 때에는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지만 사고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아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 이번 3명의 자리가 국회가 추천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 경우에는 대통령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라도 임명할 수 있다. 이제 지금 이런 입장이란 거죠. 완전히 이제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 의견, 사견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의 본론인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자판서를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면,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그 양 진영의 논리는 다들 뭐 그 또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각 진영의 논리가 또 일리가 있습니다. 법리적인 어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 임명권, 특히 이제 이런 헌법재판소, 예, 헌법재판소장 또는 수장을 포함한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 임명권의 어떤 본질, 그 의미가 무엇이냐, 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좀 한문으로 써서 좀 죄송한데요. 이 임명이라고 하는 것, 이 임명권, 임명권은 여러 종류가 있죠. 임명권.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뭐 대법원장, 대법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란 말이죠. 헌법에서 딱 정해진 기관이란 말이죠. 거기에 구성원이란 말이죠. 그런 이러한 임명권은 다른 임명권하고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대통령이 뭐 장관을 임명하는 그 임명권하고는 전혀 틀리단 말이죠. 말 그대로 자기 지휘 감독하는 하급 기관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 재판관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뭐 형식적인 절차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지위와 관련할 경우에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지위가 있죠. 하나는 뭐 바로 국가 원수, 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하나는 행정부 수반, 행정부 수반이죠. 근데 이런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권은 어느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란 말이죠. 국가 원수. 국가 원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다른 권한과는 차원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권한대행,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는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이번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함으로써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진과 같이 훈장증이라든가 임명장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로 나가야 되는 그 샘플인데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훈장증이라고 하는 그냥 샘플인데, 여기는 이제 임명장, 만약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임명권자가 한덕수 명의로 나갑니다. 한덕수 명의.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한덕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여러분 생각에 조금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임명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이게 진리고 법리적으로 뭐 맞다, 그래서 제 얘기가 맞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그런 권한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이 있잖아요. 법률안 거부권. 이런 경우에는
이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권한 대행이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권한인데 이것을 권한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무총리라는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사견이고요. 뭐 제가 무슨 뭐 공신력을 가진, 뭐 권위를 가진 뭐 그런 뭐 변호사는 변호사, 제 말이 무슨 뭐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제 그냥 하나의 사견이고.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든지 뭐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느 쪽이든지 또 일리가 있고 또 타당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 입장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제가 이제 본론, 이 방송의 본론이기도 한데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지금 우리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게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없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진영의 유불리를 생각을 해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지금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헌법 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헌법 재판이잖아요. 헌법 재판, 탄핵 심판. 이 엄중한 이 그 재판인데, 그러면 이 헌법 재판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엄중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뭐 국민 신뢰죠. 국민 신뢰. 이 신뢰가 높으면 높을수록 권위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결정이든지 아무튼 사회적인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공정하고 엄중하게 진행된다는 국민의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야당이 추천하는 두 사람, 그 다음에 여당이 추천한다고 하는 한 사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웃기다기보다는 그래요. 좀 우스운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당은 지금까지 공석이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추천을 하지 않다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태업이죠, 태업. 추천하지 않고 있다가, 왜 추천하지 않는 것이 이 대통령 탄핵 이전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했는데, 그러다가 이 대통령 탄핵 심리와 관련해서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2인을 추천을 해요. 여당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1인을 추천하는 양 많은 양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는 임명할 수 없다고 해요. 사실은 추천하는 그 입장과는 반대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하는 야당이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두 사람을 추천한 사람, 여당은 그 사람을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은 또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자,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국민의 평가, 인식은 어떻겠습니까? 다 자기 편 사람이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 이 한 사람이 각각 이 여야와 야합으로 이후 탄핵 심판에서 결정해서 이는 인용, 이 1위는 기각, 이렇게 하기로 야합을 했다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정황상 이 2인이 인용이 아닌 기각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제로죠, 제로. 또 이 1위는 또 반대고요. 그러니까 각 진영의 국민들은 또 이 여야는 이 야측이 지금 추천하는 이인의 후보는 야쪽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그렇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여 1위는 또 반대되는 거고. 이런 평향성을 갖는다고 국민이 보는 재판관이 들어가서 3인이 들어가서 하는 이 탄핵 재판 심리가, 이게 엄정성, 엄중성, 공정성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무조건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영 논리가 헌법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목에 써 있지만 진영 논리에 이 헌법재판의 가치, 헌법재판, 엄정, 엄중, 공정이라고 하는 이 헌법재판 가치가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정 추천을 하려면,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어느 편도 아니라고 하는, 이른바 중립적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후보자 3명을 공동으로 추천해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자기 편 사람을 지금 추천하고 있고, 그 사람을 임명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지금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참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만 지금 싸우고 있는, 또 거기에 또 양진영 국민들도 또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했습니다.